자기소개를 먼저 하세요.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아유, 예. 처음인 것 같으니 제가 지금까지 된 대로 가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 예, 저희도 보도해드리는 그 내내도 이게 참 어떻게 할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참사가 또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이제 클로징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 그 진주에서 있었던 방화살인 사건 관련해서 두 기자와 사회일보 두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배 기자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회일보 조소희 기자입니다. 네. 저는 후배 기자인 사회일보 배양진 기자입니다. 예. 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배양진 기자는 수능을 잘 본 걸로 유명해가지고 또 아, 한번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그런 불수능이었는데 네. 배양진 기자가 너무 쉽게 풀어서 물수능인가? 이렇게 했는데 불수능이었다. 그러니까 아.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 대단하다. 네.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수능을 굉장히 실제 대학 들어갈 때는 잘 봤었어요? 저는 뭐 대학교 때 우연찮게 제가 뭐 점수가 잘 나오긴 했었는데 그 예. 이후에 이제 그 우연찮게 잘 나온 점수로 그 학생들 과외 같은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예. 감이 좀 녹슬지가 않아서 그때도 아마 좀 점수가 예, 잘 배양진 나오지 기자가 지금 않았을까. 몇 년도에 입사를 한 거죠? 제가 지난해 이제 초에 입사를 해서 이제 만 1년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보도국 기자들 중에서는 가장 생생하게 수능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조소희 기자는 벌써 어느덧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 출연을 한 지가 네.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예, 그러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인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민용 앵커도 준비가 돼서 지난주에 들어온 시청자 의견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없군요, 영문부가. 죄송합니다. 어디에 제가 또 버릴 거 없나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전화로 저희에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보도였는데요. 4월 5일 유선희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닮은 듯 다른 이미선 이유정 주식 논란 비교해보니 이 관련해서 JTBC만의 독창적인 보도 내용이었다.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잘 봤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이렇게 주식 논란으로 자기가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변호사 사건과 지금 오늘 임명됐죠. 이미선 재판관의 예. 그걸 좀 비교했던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이거는 유선희 선배가 했었던 건데 저희도 저희 법조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는 참고로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은경 전 장관 소환 관련해서 이른바 이 환경부 문건 관련된 보도가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보도가 어려우면 자막으로라도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아까 읽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 관련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 관련한 의견도 있어요. 앵커 브리핑도 역시 자막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아마 이분은 그 김은경 장관 관련한 거는 좀 짧게라도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쓴 것 같아요. 예, 자막 처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기자들 이야기 나오는 거나 앵커 이야기 나오는 것도 다 밑에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이제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일부 시청자분들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은 방해가 된다. 자막 굳이, 자체가. 예, 또 목소리 같은 거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들리면은 굳이 자막 안 달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게 달면은 좀 방해가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또 드릴 이야기가 또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희 오늘 이제 그 신상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공개가 된 안 씨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배승주 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승주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여기 진주경찰서 그 4층 강당인데요. 아. 그래서 브리핑도 열렸고, 예. 여기 이렇게 스프링 센터가 차려진 곳입니다.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네. 그쪽에서 예, 네. 계속 그 브리핑이 있었던 장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중앙일보 기자 한 분께서 이렇게 남아 계시고, 예. 그리고 모두 일단 퇴근한 상태입니다. 예. 모두 퇴근했는데 끝까지 소셜 라이브를 위해서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의도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네, 예. 고맙습니다. 안인득 씨, 오늘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경찰 네네. 쪽에서는 뭐 얼굴 공개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는데요. 어제 저녁 오후 한 6시 반쯤 이 얼굴 신상 공개를 놓고 이렇게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경찰과 인권위 그리고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약 1시간쯤 뒤인 한 7시쯤에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5명이나 숨지고 또 6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이렇게 연기를 마셔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 또 CCTV와 참고인 진술, 또 현행범을 잡혔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약간 보면 되게 취재진 질문에 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좀 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통 터트릴 만한 그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좀 많은데요. 실제로 좀 네. 지켜보던 시민들도 많았나요? 어땠어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한 20분, 30분 정도는 기다리다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기다렸던 시민들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는 정말 뭐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일부 격한 이 반응을 보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언론에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또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거,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선배가 질문하실 때 선배를 바라보면서 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거든요. 배승주 기자를 직접 바라보면서요.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배승주 기자가 질문을 던졌나요? 예,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예.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사실 그 전까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고 또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응시하기 시작하면서 뭐 아시겠지만은 사과를 잠시 한 다음에 좀 엉뚱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듣기에도 좀 이게 좀 이 상황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싶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뭐 기본적으로는 한번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번 또 뭐 10년 넘게 자신이 피해를 받고 예. 그 피해를 뭐 경찰이나 기관 이런 데다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뭐 뜬금없이 진주시가 비리가 많다. 네. 또 자신의 사는 아파트에 어떤 뭐 미친 표현을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네. 뭐 이런 사실 예. 전혀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근데 네. 경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장 조사할 필요까지 못 느낄 정도다 이렇게 하던데 네. 그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 경찰 수사는 사실 아까 병원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됐는데 이 말씀부터 드리면 당시에 이제 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안인덕 씨도 사실 양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그 길이었는데요. 지금은 병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진주경찰서 1층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오늘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가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 주말에는 주변인이나 참고인 지수를 좀 보강을 해서 이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조현병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가 직접 또 이 안인득 씨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한 게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파일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횡설수설하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파일러는 이런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말하는 거, 또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 또 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관련돼서는 극도로 말하길 꺼려한다는 거, 예. 또 이런 특히나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거는 과도한 피해 망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이기도 하고 안 씨도 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수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기자실에 브리핑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배승주 기자를 좀 퇴근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직접 이제 네. 현장도 봤고, 주변 사람, 이웃분들도 보고, 배승주 기자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들 봤을 텐데, 네. 안인득 씨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주변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확인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리포터나 이런 데 봤을 때 굉장히 과격하고, 또 오늘 말하는 거 봤을 때는 거리낌 없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요. 과거에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안인득 씨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말수도 없고, 예. 그런 사람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사남 중 둘째로 알려져 있는데, 어릴 적에도 당연히 지금처럼 어릴 적에도 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말수가 없었는데 이 운동신경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중학교 시절에 배웠는데 썩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안인득 씨를 주기적으로 면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사들인데요. 짧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찾아보고 또 면담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안인득 씨가 면담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범죄가 일어날 거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고, 또 자기들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주말 네. 동안에도 또 수사 소식을 계속 또 전해줘야지 될 텐데, 예. 네. 계속 고생하시고 이쯤에서 네. 이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이제 퇴청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 앞서 저 조소희 기자가 잠깐 들고 있었던 저 사진이 이제 오늘 공개됐던 공개됐던 안인득의 모습이네요. 예. 저 뒷모습이 혹시 배승주 기자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그리고 질문을 대표로 했군요. 예. 예. 이제 앞서 또 안 씨 이제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주변인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서 이제 가족 보호팀도 이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 친형이었죠. 친형과 인터뷰를 예. 어제 배양진 기자가 추진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쪽으로 JTBC에 예. 범인 안인득의 친형과 그 주변인들이 제보를 해 왔는데요. 그 범인 안인득의 형이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의 제보였습니다. 그게 예. 이제 저희 부서로 들어와서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 당시에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 안인득의 가족이 네. 그 안인득을 정신시설에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다. 근데 그 시설이 거부를 했다. 그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제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작성하고 있던 기사가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던 기회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경찰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가족이 안인득을 입원시키려고 했을 때 입원이 됐다면 이 사고를 사실은 막을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입원한 이유가 뭐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이 취재가 된다면 저 이번을 더, 예. 거부한 이유가 네, 입원을 거부한 이유가 부적절했는지까지 취재가 된다면 이 사고가 국가의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본 예, 결과 예. 어땠습니까? 확인이 당시에는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안인득 형이 일단 저희와 직접 통화를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혹시 통화 과정에서 녹취를 해서 이걸 이제 가지고 바로 보도를 하는 것을 걱정을 해서 예. 그 안인득 형이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지인을 통해서 통화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했지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오늘 바로 당장 보도를 좀 해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조건을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사실인지 아닌지도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병원이 어딘지. 문제의 병원이 네. 어디인지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병원 연락을 입장도 해서 들어야 되고. 입장도 들어야 되고 그 주변 상황도 취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 사람이 워낙 이야기를 해주려 하지 않고 있었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이제 구석찬 기자가 찾아가서 직접 만나봤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예. 네, 확인을 해보니 그 형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실제로 입소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걸 언론에 말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좀 흥분된 상태로 사실은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보도를 해달라,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그 배경에는 좀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범인 안인득의 형과,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3대가 이제 피해를 당한 그 가족의 할머니와 딸과 예, 손녀와 예. 예. 이 남편 되는 그 피해자 네. 유가족과 정말 가까운, 정말 어릴 중마고 때부터, 같이. 네네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낸 중마고였다. 예. 며칠 전에도 그냥 뭐 통닭을 먹을까, 뭘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그리고 안인득이라는 사람의 이 증세에 대해서도 예.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걸, 고민도 같이 나누고. 고민을 같이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인 안인득의 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동생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벌였는데, 어떻게 보면 하필 그 사고의 피해자가 예.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의 예. 그 어린 딸과 와이프, 어머니와 어머니와. 아내였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좀 아마 사실은 뭐 말씀을 굉장히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분노 내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런 요구, 좀 무리한 요구인데 사실은 저희에게 제보를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아까 배 기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었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족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있는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라고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만약에 내가 병원에 나 입원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뭐 네. 정신과 의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예. 동의를 받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입원을 하겠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서 입원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정말 뭐 급성 증상이 나타나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가, 다시 말하면 가족이 동의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 판단을 역시 받아서 입원을 시키는 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가족도 그런 제도를 아마 안인득의 가족도 했던 거죠. 생각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어쨌거나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으로 이 사람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내가 병이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왜 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버텼을 때는 사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병원에 옮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입원을 시킬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인득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포기를 하게 되는 예. 그 이후에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좀 되게 사회적인 구조와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 이걸 왜 못 막았냐. 경찰들이 신고도 했고 이 사람은 아주 뭐 1년 넘게 조현병으로 입원까지 했던 중증 정신질 환자인데 왜 못 막았느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 절차만 따지다가 결국 이 칸막이 행정에 갇힌 결과인데요. 지자체는 지자체는 이미 안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네. 기록도 있고 안 씨가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경찰은 그 4차례 이 피해자 가족이 오물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 신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신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정신병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그러니까 3군데의 국가기관이 모두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일단 경찰은 되게 위급한 상황이 네. 아닌 이상은 영장 없이는 이 정신과 병력이 있는지 그 전력을 떼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현행 법상으로는. 네, 그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능동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뭐 의사를 데리고 경찰이 오거나 이렇게 좀 능동적인 대처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 그거를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가령 통상적으로 뭐 지자체에 가서 이 사람 혹시 병력이 있느냐, 생활 수급하는데 환경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역할만 하다 보니 예. 이런 칸막이에 갇혀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좀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런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총괄하는 주체는 그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인 건데 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냐면 아까 조소희 기자가 말씀을 해준 것처럼 이 시청에서도 알고 있었고 뭐 이 법무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지만 이런 환자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가 안 되는. 개인정보법을 네.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거를 안 하고 싶다라고 했었다면서요? 네네네. 그 밝히지 않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공유가 사실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이 환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법이 바뀌고 있는데요. 임세원 교수 예전 임세원법. 사건 예. 이후에 법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초에 개정법. 네네네네 맞습니다. 통과되면서 그 이전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복지센터에 알려서 이 환자가 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고 본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그래도 구멍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는 그 정신질환자를 예전에는 저희 감금해놓고 치료를 하는 시기였다면 요즘은 사회로 이렇게 복귀를 시켜서 이제 좀 사회와 융합돼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끔 이제 좀 바뀌고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 퇴원하는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좀 계속 관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건 아니냐, 그 방향으로 제도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전문가들 사이에선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또 이런 중증 질환자가 이렇게 사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이었느냐. 또 그리고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뭐 강하게 이제 보호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사실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또 그렇죠. 있는 게 이제 저는 집 근처에 그 유명한 이제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희 집 어디 가달라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항상 그래요. 아, 그 청량리 정신병원 근처요? 뭐 이러는데 이제 뭐 또 모르겠습니다. 이 배영진 기자라 세대 때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청량리 네. 정신병원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980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던 게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1990년입니다. 1990년에 그냥 경찰이 행렬병자가 아니라 그냥 주치자,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가 그 정신병원에 그냥 감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원에서는 그냥 아무런 어떤 그 과정도 없이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술이 깨서 나 정상적인 사람이다, 우리 가족 뭐 누구고 전화번호 몇 번이다 그래도 안 걸어줍니다. 이 사람한테 묶어놓고서는 감금을 하고 안 해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을 감금을 해놓으면은 국가에서 돈을 줬거든요. 환자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서는 이거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에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감금을 하는 일이 그쵸.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또 제도가 그렇게 마련이 됐던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왜 이게 안 됐지? 뭐 아까 기자가 말했던 뭐 칸막이 행정 뭐 이런 부분, 분통 터트렸던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서 인권 문제로 지적을 받으면서 계속 바뀌어왔던 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다시 한 번 더 과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좀 보완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게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해요. 사실 이제 예. 저희도 조현병 환자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뤘고 저도 취재를 많이 음. 하고 정신과 전문의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조현병 환자들은 그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느냐 이 문제도 또 되게 첨예한 문제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잠재적 강력범죄자라고 예. 보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사회의 안전 또한 중요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상호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논의 이런 게. 예,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칸막이 행정들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지 될 테고, 또 피해자 가족분들도 이거는 정부 차원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를 계속 진행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아직 추대는 안 됐죠? 그렇습니다. 이 복지부와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예. 일단 최소한 정말 급성기 증상이 와서 위기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원 이후에 어떤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혹은 그 기능을 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뭐 위기 통합 관리 센터나 이런 것들을 뭐 신설을 해서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급성기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이 진단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까지 하면 우리 사회에 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명. 예, 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위험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예.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도 아까 배승주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정말 뭐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지역사회에서 잘 관리받고 인권을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급성기에 좀 주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급성기 환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그런 일반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조현병 환자들의 인권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취재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입원 여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한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네. 지금 하여튼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위협감을 느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경찰에서 증거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CCTV도 달았고 이렇게 3차례 4차례 반복됐거든요. 요즘 다 1인 가구도 많은데 위협감을 느낀다. 이거를 좀 신호등 같이 좀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신고를 좀 경찰이 먼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좀 감싸주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개인의 적극성, 개인의 뭐 성실함에 기대야 한다면 그건 제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되게 오늘 뭐 그런 청와대 민원도 올라왔었잖아요. 네. 경찰관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를 나중에 고소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한다. 네. 내 개인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 세세한 매뉴얼과 뭐 좀 제도 대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현행 법상 뭐 경찰관 직무법 해가지고 4조 막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그걸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들의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 글을 예. 읽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유저들의 생각을 네.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령외과가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또. 네. 죄송합니다. 잘했던.
예, 그래서 유저들 어떤 댓글 달아주셨는지 한번 오늘 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네네. 영비님께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되는 사건들이 경찰의 잘못에 있어서 비판이 많이 쏠리는 경우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여론의 방향을 많이 타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런 질문, 신상 공개에 대해서 예.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배승주 기자가 잘 설명을 좀 한 것 같기는 아, 네네. 합니다만. 위원회를 열어서 열어서 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걸 노출시키는 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혐오감을 부추기는 게 아닌지 네, 그런 양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라고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노출이 네. 되잖아요. 뭐 범행 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실제로는 뭐 재판 과정까지도 네. 공개가 돼서 재판을 받는 모습까지도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 방점을 좀 두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의 권리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에 생각해가지고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는 뭐 국민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수렴되는 대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지금은 조소희 기자가 지적하고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이 경우는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 경우는 안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부러진 어떤 그 결정을 좀 내리기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겠죠. 오늘 별로 댓글에 질문보다는 배양진 기자, 조소희 기자 뭐 너무 고생하셨다. 뭐 그것과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냥 힘 빠지는 기사다. 이런 예. 의견을 좀 많이 주셨어요. 사건이 근데 너무 정말로 비극적이라서 네. 네. 그 숨진 12살 친구 꿈이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 12살 때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친구가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댓글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또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도 이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또 그런 건이니까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회 일부에서 잘 취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